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독해 실전해 보겠습니다. 조금 관념적인 글이기도 한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 좀 함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글이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것도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자, creative thinking. 뭔가 창의적 생각이란 종종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 A leap in the dark 했습니다. A leap in the dark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종종 뭔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툭 도약하는 거다. 근데 이게 in the dark가 말 그대로 어둠의 의미냐 하면은 문맥적 의미에서 in the dark는 좀 다릅니다. 단지 깜깜한 가운데 푸쩍 뛴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leap는 우리 있죠? Look before you leap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게 있죠. leap. 즉 뛰기 전에 잘 살펴라. 무슨 일을 하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해라. 혹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챙겨두고요. 자, 그래서 뭔가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푸쩍 뛰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창의적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미리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 전혀 지금껏 어느 누구도 몰랐던 영역이나 분야, 부문, 지식, 이걸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립은 쭉 내려가면 여기 히드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겁니다. 히드번. 자, 아무튼 창의적 생각이라는 것은 무에서 뭔가 유를 갖다가 이렇게 툭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new. 이거 뭐 some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중학교 문법이죠. 그래서 아마 당신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지금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는 현장감 있게 그대로 지금 그림을 탁 그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by definition, 정의하면, it's really, if it is really novel 했습니다. 이 novel이 소설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a leap in the dark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즉, 뭐다? 완전히 새로운 것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은 neither A nor B 이래 되죠. 당신이나 아니면은 당신이 아닌 어느 누구도 그죠? will have had that idea. 그 생각을 갖다가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아마 이때 그냥 have가 아니고 have had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것을 갖다가 딱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will have 하면 뭐 갖게 될 거다 하니까 완전하게 딱 취했다라는 그 완료형법의 어떤 거 완성 이런 게 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완료형을 써가지고 자, 뭐 정의하면은 정말로 그게 나블한 거다. 지금껏 없었던 거라면은 당신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을 갖다가 딱 가질 수는 없다. 딱 떠오를 수는 없다. 즉, 뭔가 새로운 발명, 발견, 또 학문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 데이터베이스가 기반, 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인식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또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문득 탁 끄집어낸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해 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often you cannot get there in one jump. 자, 흔히 jump 나오죠? in one jump, leap 나오죠, 다. 그래서 한 번의 도약만에 그곳에 어딥니까? 이 novel한 곳입니다.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다. 자, if you can hit upon 했죠? hit upon.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hit가 타동사하면 탁 때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오면은 바로 물리적인 어떤 영향을 탁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upon이 왔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타동사로서의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배하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고 다만 때리는
일반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전치사 upon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upon이 가벼운 어떤 접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살짝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살짝 쳤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문득 떠오르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문득 뭐가 떠오르다. 자, I hit upon a good idea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뭐 과거로 이해하면요 hit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게 이제 a good idea가 주어로 나왔을 때, a good idea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때리다 이런데 이때는 struck입니다. strike입니다. strike의 과거형 바로 밉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 내 머리를 갖다가 툭 때렸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했을 때 hit이 오면 hit upon 주어가 바뀌면서 가면 strike 이렇게 씁니다. 자, 만약 문득 떠올릴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자, analyse인데 요거는 유추,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내는 어떤 행위, 때로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동사는 analyze, 그리고 분석하다 할 때는 analysis가 되고요. 명사, 요건 동사고 명사고 형용사는 analytic입니다. analytic 혹은 analytica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analytic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하나 이제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게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analogous가 있습니다. analogous. 요거는 뭐뭐하고 유사하다, 닮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단 하나 챙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뭔가 어떤 유추, 생각이 문득 떠오를 수 있다면인데 뭐냐면 요 문장도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at the unknown idea may be like 했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I want to know what he is 이렇게 하면은 그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what he is like가 여기 딱 오는 경우에는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기다가 her father 이렇게 이어보면 보통 이제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으면은 가장 최고의 강적이 누굽니까? 최후의 어떤 그 꼴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보통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향인지. 그랬을 때 이제 like를 쓰면은 이 like는 as하고 다르게 유사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like가 오면은 없을 때는 정확하게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직업이 뭔지 하고 콕 찍어 이야기하는 거지만 like가 왔을 때는 뭔가 두리뭉실 이렇게 뭉뚱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막연하죠, 그죠?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뭐 그러니까 성격이 어떠하고 뭐 직업은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것들 이런 뉘앙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구조죠. What the unknown idea may be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he unknown idea, 이 unknown idea도 the dark를 이야기하고 noble이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어떤 전혀 아무도 몰랐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like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생각이 문득 탁 떠오를 수 있다면 이렇게 했죠, 그죠? 있다면 그러니까 if you hit upon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hit upon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가죠. 그러니까 조동사 can을 써가지고 이게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것도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you are halfway there. 그곳에, 즉 there도 역시 unknown idea입니다. unknown idea의 정확한 어떤 그 실체, 개념을 갖다가 절반쯤은 이해한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상당히 관념적이죠. 머릿속에서 막 그려내야 됩니다. 글이 그냥 이미지나 이런 것들, 사건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탁탁탁 던져주는 게 아니고 글을 읽는 독자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독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아카데믹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에 가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래야지 영문을 볼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영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그 문학 작품에서 그 미묘하게 어떤 필자가 그려내는 어떤 그 무드나 또 필자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는 단계,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the reverse process.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요. Live in the dark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라면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문득 탁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하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으면 거의 절반전 갔다 이런 말입니다. 쌤이 여기서 잠깐 이제 쌤 전성내주기를 갖다가 집필하게 하는 과정, 그 이전의 어떤 그 단계를 이야기하면요. 쌤이 전치사의 작용 반작용이란 개념은 정말로 나불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다크한 거냐 이거는 아닐 겁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다가 했던 학자분들은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그냥 뭐 부분 각계전투식으로 어느 한 전치사에서만 그런 걸 본다든지 한 번은 영국의 어떤 대학의 교수하고 미국의 뭐 명문대 교수 두 분이 공저로 지은 전치사 의미론인가 뭐 하는 쌤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인가에 번역대가 나왔습니다. 번역대가 나와가지고 쌤이 그때는 일단 출판 작업에 막 들어가고 있었을 때니까 뭐 한번 그냥 가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전치사 오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오브가 거의 한 30%, 20%, 한 300 몇 페이지 되는 책이 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오브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작용, 반작용의 어떤 그 개념이라기보다도 오브가 쌤이 이제 전치사원내주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던 전치사를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독자적인 힘을 부여했죠. 힘을. 즉, 동사적인 어떤 의미 성질을 찾아내고 정리를 했죠. 그 책에서 보니까 오브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 개념은 아닌데 뭔가 이래 힘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좀 체계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또 뭐 빠진 전치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쌤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전치사 안입니다. 안에서 항상 어떤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죠. 이게 what the unknown idea may be like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히려보는 아날리즈를 쌤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뭔가를 딱 누르고 있다, 매달리고 있다, 얹어져 있다라는 것은 잡아당기거나 눌리는 거다. 이제 이 생각이 딱 오는 순간에 이거는 뭔가 대립되는 개념인데 하다가 다시 투로 딱 와봤습니다. 투가 붙으면서 밀치는 것까지 딱 오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전반적으로 쫙 한번 작용 반작용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이 적용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쌤이 뭐 그동안 인문사회과학이나 또 뭐 자연과학 쪽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게 조금 천착을 하고 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언어학적인 뭐 언어 발달사나 이런 걸 가지고만 생각해 가지고 단순히 또 의미론, 인지 언어의 어떤 그 스킬 가지고만은 사실 좀 찾아내기 어려웠다라고 쌤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작용 반작용 개념이 잡히는 순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하루에 막 한 전치사를 다 정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리적인 구성에서 뭡니까? 바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바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튼 작용반작용이라는 개념, 이게 어렴풋이 떠오르다가 명확하게 딱 잡혔을 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쌤께서 뭐 쌤 보고 쌤 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에 쌤 몸이 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니었죠. 없는 건 아니었고 그동안 쭉 쌓여왔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결국 쌤 거는 아니었죠. 쌤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사원 내주기나 지금 영어로 자유나 이 강의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쌤 거다 아닙니다. 쌤 거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전에 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또 많은 서적에서 책에서 제시한 이런 것들이 쌤한테 축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작용반작용이라는 그 개념이 쌤을 통해서 발현된 것 뿐이지 쌤이 그걸 갖다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납을 한 거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로지 조물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쌤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좀 지나서, 그때 대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찾아낸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좀 자랑 비슷하게 해버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또 reverse process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어떤 과정이라 이거죠. 근데 making the familiar strange 이래 됐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The familiar, the 플러스 형용사, the familiar things, onc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친숙한 것을 갖다가 낯설게 만들기 이래 됩니다. 이 동명사도 썼죠. 선도 해석이 낯설게 만드는 것, 만들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는 is equally useful to the creative thinker. 똑같이 뭐가 똑같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혹은 굉장히 strange한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strange한 것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찾아내서 familiar하게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이제는 친숙한 것을 뭔가 낯설게 만드는 생각해보는 이것도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familiarity. 뭔가 친숙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뭐냐면 conformity. 동조를 만들어낸다. 친숙하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좀 하면 우리가 역사, 전통, 권위 이런 거죠.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다? 이상한데? strange?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라는 정신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because things, ideas, or people are familiar. 이래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어떤 생각, 관념이나 사람들이 친숙하기 때문에 we stop thinking. 한번 나오죠? stop ing. about them. 이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하다가도 멈춰버린다. 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as Seneca said. 세네카, 히라리 철학자입니까? 쌤도 워낙 옛날 서양 철학사 이런 쪽은 한번 일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면은 조금 시대는 헷갈립니다. 아무튼 세네카가 말했듯이 familiarity 이런 친숙함이란 뭘 감소시킨다? The greatness of things 사물의 위대함을 감소시킨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친숙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한 훌륭한 점을 갖다가 간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 사이에도 뭔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시간적인 틈을 두면서 만나고 서로 자신의 어떤 생각, 정신세계를 나누고 하는 존재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훌륭한 친구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서성, 이렇게 greatness, 위대함을 갖다가 느낍니다. 왜? 간혹 만나고, 간혹 항상 좋은 이야기만 나눌까. 근데
가까이서 우리 대학 생활할 때 자취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이 지내다 보면 단점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도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나가기 때문에 놓쳐버린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seeing them as strange. 자, 분사 구문입니다. seeing as. 자, 이것들을 이상하다, 파밀리하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낯설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좀 기이하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하다, 혹은 이건 아닌데 좀 불만스럽게 생각해 본다든지, 이 satisfactory도 만족하다는 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혹은 아니 half known 여기까지. 혹은 저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미흡한 게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동명사 주어입니다. 이것이 restarts 이래 됩니다. 뭘 갖다가 다시 작동시켜. The engine of your minds.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활동의 어떤 기계를 갖다가 다시 작용시킨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remember 기억하라. The saying 무슨 말을 기억하라? That God hides. 신은 뭔가를 숨겼다 이거죠. From us. 그죠? 어떻게 숨기느냐? 이제 숨기는 방식이 나오죠.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충분히 yes면 밑줄 친 빈칸 B에 들어갈 표현은 뭐겠습니까? 친숙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친숙함은 아까 뭐 자취방 친구도 이야기를 했지만 familiar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가까이에 두고 자주 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뭘 기억하라? 신은 뭔가를 우리에게 숨겨두고 있는데 앞에 내용 친숙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숨겨두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친숙하기 때문에 못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hide는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y putting them near to us.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 near to us는 familiar 이래 되거든요. 가까이에 둠으로써 숨기고 있다.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뭐 경구라 그럴까요?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문제가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conscience 이야기하죠. conscience가 뭡니까? 양심이죠. 자, 신은 이 양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 숨겼습니까? 이 양심을 찾아가지고 이 양심을 갖다가 조금 더 가면은 이게 하나님이라 합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쌤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뭐 조물주가 하나님이 자신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그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그럽디다.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크고 본질적으로 더 위대한 어떤 영역에 있는 거겠지만은요. 그러면 이 conscience 양심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뭐 온갖 수행도 다 해봅니다. 그걸 결국 어디에 찾는 겁니까? 자기 외부에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심을 어디에 숨겨놨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거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Putting them within us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A에 conformity와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은 했죠. 일단 용어 정의를 해볼까요? conform은 동조하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동조하다. 근데 이제 competence는 뭐 어떤 유능함, 능력을 이야기하죠. competent 하면 유능하다라는 뜻이고, 다음에 complaint는 불평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C번하고 D번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compliment는 여기에 보완하다, 뭔가를 부족한 것을 갖다가 개선하다, make better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ompliment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compliment가 이제 조금 어렵죠. 그죠? 지금 답은 compliance입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comply입니다. comply. 동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respect입니다. respect. 누구누구에 대해서 뭐 혹은 admire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다, 좋게, 아주 높게 평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compliment는. 그래서 요 compliment 요거 비교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흔히 뭐 make up for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make up for나 compensate for 요런 의미로 하고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 이런 의미고 이거는 더 낫게 개선하다, 개량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계획이 전반적인 어떤 그 아웃라인 쭉 나오죠. 청사진이 나오죠. 그럼 거기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것을 컴플리멘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존경심, 숭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compliance가 되고요. 그럼 이 글에 주장하는 창의적 사고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했는데 쌤이 답을 그렇게 달아놨죠. 돌아가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making the familiar strange 되어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reverse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보면은 making the strange familiar 이래 되죠. 그죠? 낯선 것을 갖다가 앞에 거는 낯선 것, 모르는 것을 갖다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보는 그런 두 가지 어떤 행위가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두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리버스,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글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가장 대표적인,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배경지식이라 그런, 인간은, 신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숨겼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그 마음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외형은 자기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넣어주겠습니까? 선생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연히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게 뭐 양심으로 발현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불가에서 이야기하면은 본래 면목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니까 뭐 참선 수행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뭐 견성 대오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외부 세계에 대한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본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 이게 온 우주를 갖다가 관장하는 어떤 그 심,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똑같습니다. 뭐, 이 찾아가는 방법, 길이 다를 뿐이지, 가고자 하는 곳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방법을 두고 내게 맞다, 니께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의, 뭐, 종교 전쟁이라든지, 지금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 간의 그 피 터지는 어떤 그런 투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기 방법의 얽매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매한 행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쌤이 너무 또 주제 넘은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동명사 문법 두 번째 부분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